요대로 떠나야 했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면하 잘해. 차기 대권 후보 1순위라고 시장님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예, 너무 당혹스럽고요. 추억이 나를 울리네. 자,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 한 명은 상행선을 타고 있고 한 명은 하행선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요인들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놨는지 한번 자세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조수인 차장. 네. 지금 상행선, 하행선 노래로 우리가 같이 들어봤는데 그건 분명한 거죠? 앞날은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한 분은 상향선, 한 분은 하행선 이렇게 예.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야권 주자 지지율 추이가 나오는데 조수인 차장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바로 그 안철수 의원,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요, 2012년 해성같이 나타났을 때부터 쭉 정말 유력한 차기 주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프 보시다시피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죠. 예. 네, 13.5%였고 현재는 6.4%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예.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6.4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그것을 기점으로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직후에는 11.0%였고요. 예. 현재,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는 20.1%입니다. 왜 20.1%가 중요하냐면요, 올 들어서 단 한 번도 모든 여야의 대선 주자가 2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 굉장한 입지를 지금 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천상철 차장,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포인트, 그게 뭘까요? 결국은 서울시장 후보직을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했던 예.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시에 5%의 지지율도 못 미치던 박원순 전 후보가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등에 업고 무려 50% 넘는 지지율로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당시에 만약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서울시장 후보직에 남았더라면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연임을 해서 지금 박원순 시장의 자리에 올라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원순 시장처럼 지금 현재 승승장구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가정을 해봅니다. 예. 물론 가정입니다만. 가정입니다만 참 좋은 가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물이 튈까봐 지금 박원순 시장 새정치민주연합 근처에도 안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거리감을 적당히 뒀다면은 안철수 의원의 가치도 그만큼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의 아주 측근이었던 금태섭 변호사죠. 근데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약간 소원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그 당대표직을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뭐 특별히 일이 있지는 않아서 연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가까운 시일 내에 안철수 의원 만날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수인 차장, 네. 현재로선 만날 계획이 없다. 저 얘기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글쎄요, 이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바로 금태섭 대변인, 금태섭 변호사와의 관계를 안다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이렇게 풀이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금태섭 변호사는 안철수 신당이 뜰 때부터, 그리고 또 합당했을 때, 그리고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처음으로 정치권에 입문했을 때부터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그 옆을 지켜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 만날 일이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씁쓸하게 들립니다. 이별을 준비하는 그런 심경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이별을 준비한다. 자, 그럼 안철수 의원의 옆에 누가 남아있는 건가요? 예, 지금 뚜렷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송호창 의원 같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같이 원내에 있고요. 이번에 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석 달 만에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비대위에 참여하지도 않고 또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총선을 대비해서 내 사람을 심지 않겠다 이러면서 조직강화특위위원으로 내정이 된 송호창 의원도 철수를 시켰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송호창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는 뜻을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원내의 유일한 사람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한 것 바로 안철수, 박원순 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희 톱10이 자랑하는 속마음 분석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행선을 타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이고요. 여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행선을 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속마음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의 먼저 속마음인데요. 형, 내가 서울시장 시켜준 거 잊지 마. 자, 조수진 차장. 네.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까요? 글쎄요, 좀 안타깝겠죠. 그때는 수직적 관계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포기를 해줬는데 예. 지금은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나란히 대선 주자로서 일컬어지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동희 차장. 네. 한 번 도와줬으니 다음에도 부탁해. 이게 박원순 시장의 속마음일 거라고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 실제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조금 다른데요. 예. 사실은 한 번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만큼 됐고, 난 지금까지 잘 해왔어. 예. 앞으로 도와주면 고맙겠지만, 안 도와줘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 예. 라고 지금 자신감에 자신감에 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좀 드네요. 자, 이 얘기는 안철수 의원 쪽에서 야, 지난번엔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제 나 도와줘. 이번에는 이에 대한 안 도와줘. 그렇죠. 대응으로 저희가 만들어 본 건데 속마음은 안 도와줘도 돼. 뭐 충분해. 지금 내가 1등인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그리고 좀 실제로 들어요. 이번 6.4 지방선거 때 두 번째 때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동행 유세 같은 걸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그랬죠. 예. 예. 거리를 오히려 두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동영 차장의 분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속마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의 속마음. 태섭이도 떠나고 호창이도 흔들리고. 자, 이게 야구 감독이 한 얘기죠.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이 얘기를 빗대서 한 건데 태섭이 떠나고 호창이도 흔들리고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현상철 차장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금태섭 변호사가 뭐 다시 만날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본인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참모였던 사람이 저렇게 떠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송호창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번 당내 요직에서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송호창 의원도 내심으로는 계속 있고 싶은데 왜 나가라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렇게 주위에 사람이 좀 많기 위해서는 어떤 안철수 전 대표의 리더십이 또 사람을 품어주는 어떤 그런 포용력이 좀 있어야 될 텐데 하나 둘 떠나가는 걸 보면 그게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원외그룹에서는 그 꿈이 그 지역위원장을 받아서 총선에 나가는 건데요. 예, 바로 그렇죠. 이번에 예. 또 조강특위에서 송호창 의원까지 나와라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원외 인사들이 야 이건 너무한다. 예. 우리 안 챙기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미지만 생각하고 본인 얘기만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야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속내입니다. 판 벌어지면 다 나에게 올 거야. 세력이 자기 쪽으로 뭉칠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당내 최대 지주죠. 친노 세력의 좌장인 문재인 의원 아니면 누가 있느냐 할 때 예. 많은 사람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서는 서울시정에 전념을 해서 성과를 내면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로 가는 길도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네요. 자, 다음 속내 보겠습니다. 한 자리 지지율 뭘로 다시 뜨나?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해요. 뭘로 다시 뜨나요? 무슨 보관이라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뭐 6%까지는 떨어졌습니다만 정치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노 중도 세력이 공공연하게 중도신당이 필요로 한다. 중도신당을 창당해야만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길이 열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은 물론 하락세지만 내년 봄이 되고 또 내년 하반기로 가면 어떻게 될 수는 아무도 전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박원순 시장의 속내 보겠습니다. 자, 결정적 한방 나도 필요해. 자, 이동희 차장, 아직까지 박원순 시장이 결정적 한방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시장으로서의 획기적인 업적 예. 부족하고요. 정치적으로도 당내 대선 주자가 되려면은 당내 기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누가 봐도 당내 기반이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는 조금 더 내가 결정적인 한방 필요하다는 예. 생각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사람의 속마음, 깊은 속내를 저희가 한번 가늠해 봤습니다. 이번 소식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요.